안녕하십니까. 평택 가습길 센트럴돔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이면 코로나19처럼 무서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순서로는 첫 번째는 상가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아야 될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주의사, 세 번째는 신고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공실상가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되나? 입니다. 첫 번째, 상가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은 안내문이 우편으로 안 왔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시면은 불성실 가산세와 더불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유행 바라지 마시고 성실하게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이 41.5%입니다. 즉, 총 매출에서 비용을 41.5%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수익이니 58.5%에 해당하는 매출에 세금을 적용을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것이 엄청 불리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소재지마다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그렇죠. 상가 매매 시 포괄 양수양도 하시면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하면 그동안 부가세 환급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거나 일반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양도 양수 받는 분은 간이 과세자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부가세를 안 줘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까야겠죠. 임차인이 부가세를 안 준다고 해서 세무서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준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에서 까든가 아니면 나중에 부가세를 받든가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고 방법입니다. 임대사업 소득을 알아야겠죠. 임대사업 소득은 총 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 소득은 총 수익 금액의 필요경비를 뺍니다. 심플하죠. 그러나 이 총 수익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 금액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들이 다 합산해서 총 수익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임대료는 뭐가 있나? 월세죠. 매달 받는 월세입니다. 한꺼번에 받는 선수임대료는 계산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복잡하니까 이번 시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가 뭐냐?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료를 간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면 정기 예금 이자율 나누기 365입니다. 정기 예금 이자율이 뭐냐? 2021년 기준 1.2%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예금 이자율은 뭐냐면 보증금을 이 사람이 은행에 넣었을 때 아니면 이걸 갭 투자했다든가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어디다 보증금을 썼는지 모르니까 정기 예금 이자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간주 임대료로 잡겠다 이겁니다. 근데 은행에다가 보증금을 넣는데 은행에서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그것도 공지해 줍니다. 그러면 365일은 뭐냐? 1년을 날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날수가 나눈 거죠. 이거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임차인이 3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4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6월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12월 31일까지 해서 임대료를 갖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365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 안에는 은행 대출 이자, 소유권 이전 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거나 매매 때 소유권 이전할 때 대출을 끼고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출에 대한 이자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 매년 내는 재산세, 그 다음에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관련 비용, 상가에 사용하는 소모품. 그러니까 상가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다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쓴 비용, 꼭 증빙서류가 있어야겠죠. 또 사업에 관련 비용, 부동산 임대를 놓기 위해서 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세무사를 통해서 했거나, 그 다음에 세무사 비용, 통신비 등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통신비가 뭐냐? 자기 핸드폰 요금이죠. 통신사 114에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LG, KT, U+, 114 전화해서 이 핸드폰을 사업자용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할 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되겠죠. 이걸 제출하면은 이 통신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이거 접대비 좀 난해한데 이것도
좀 증빙서류 접대비도 항목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접대비는 이거 잘못했다가는 된통 당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여기서부터는 5번, 6번은 직원이 있을 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무실도 없고 임대인 혼자 있는데 공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차량 유지비로는 꼭 반드시 임대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죠. 이거는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조건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실상가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있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간편장부 신고를 해야 임대 후에 공실 기간에 발생된 결손금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10년치까지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안 하게 되고 간편장부 신고를 안 하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5월 달에도 공실이어도 간편장부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간편장부 기입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5월 달에 직접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설명에서 빠진 게 있는데요. 기장 의무 판단은 복식 부기 의무자는 수입 금액 요건이 연 7,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것은 또 세무사에 맡기겠어요. 돈도 많이 버는데 이럴 때는 세무사에 맡겨가지고 세무사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건 세무사에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7,500만 원 이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이런 분들은 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간편장부를 어떻게 기입하는지도 알아야겠습니다. 복잡하나요? 너무 복잡하면 세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그래도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